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드 전극을 갖는 납축전지의 전류분포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송현석입니다. 첨설 예제로 납축전지의 그리드 전극의 Primary Current Distribution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겐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두 개나 있어서 납축전지, 그리고 Primary Current Distribution. 이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납축전지입니다. 납을 활용한 배터리인데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원용 배터리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배터리는 납축전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저온 고온 환경에서 성능 특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높은 방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축전지는 아래쪽 C번 그림처럼 여러 셀을 겹쳐서 12V나 24V 정도의 팩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타 배터리들과 같이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구성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드입니다. 그 그리드를 사용한 이유는 납이라는 물질 자체가 매우 덕타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상 변할 우려가 있어서 안티몬을 섞어서 화금 형태로 그리드를 만들고 기계적 강도를 높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기계적 강도 외에도 그리드는 전기화 반응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분석에서는 그리드에 따라 전기화 반응을 일으키는 전류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지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반응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이전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음극에는 납, 양극에는 이산화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화 반응에서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전류나 전압이 셀 내에 어떻게 인가되는가가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셀 내 수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성 요소의 전기 전도도라는 물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리드 같은 경우는 메탈의 컨덕티비티와 오더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본 양극 이산화납의 경우에는 오더가 3개 정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뮬레이션에는 상대적으로 전기 전도도의 차이가 있는 양극 파트에 대해서만 양극 하프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류 분포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실상 본 모델의 지배방 정식이 되겠습니다. 전류 분포는 1차, 2차, 3차 전류 분포 이렇게 나뉘는데요. 각 구분은 전기와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오메 법칙을 풀게 됩니다. 흔히 V는 IR로 알고 있는데 I는 VR로 표현하는 것이 본래 표현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단위 면적당 전류가 전기 전도도의 포텐셜 그레디언트와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전해질, 전도체인 그리드, 그리고 다동성 전극에 대해서 전류 분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류 분포에서는 반응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메 법칙으로만 풀게 되기 때문에 가전압을 0으로 두고 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차 전류 분포 같은 경우에 반응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 내에서 가전압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와 반응을 표현할 때 쓰이는 버틀러 발머라는 이퀘이션을 넣어서 반응에 대한 키네틱스를 고려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차 전류 분포 같은 경우에는 반응뿐만 아니라 물질 전달, 네른스트 플랑크 이퀘이션을 통해서 확산, 마이그레이션, 포텐셜에 의한 텀, 컨벡션, 대류에 의한 텀까지 고려해서 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보이시는 이 시간에 대해서 푸는 식 때문에 타임 디펜던트 스터디가 필요하고요. 이번 모델에서는 아쉽게도 시간에 대해 풀진 않고 스테이셔너리로만 전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1차랑 2차 위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봤습니다. 모델의 지오메트리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일렉트로 전해질 부분에다가 그라운드를 잡고 위쪽 보시는 단자 상단에다가 정전압 마이너스 100A 방전 전류를 인가하였습니다. 메시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과 전극, 그리드 계면상의 물성이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셀렉션을 지정하여 메시를 조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컴솔 내 엣지 기능을 활용해서 그리드의 절반 정도 크기로 좀 더 그리드 내에서의 이 변화를 잘 모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고 약 14배 정도의 도메인 엘레먼트가 좀 더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 부분이 전극 파트고 전해질 파트, 그다음 그리드 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좀 더 조밀한 메시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 좀 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에서 제공된 프라이머리 디스트리뷰션 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에도 반응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플러스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커런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1.6V를 이 평형전위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좀 더 평형전위에 가까운 이 전위가 형성되고 반응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전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컨투어가 좀 더 평균적보다 낮은 형태로 형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고정된 프레임 안에서 셀 내에 이 전극 면적을 바꿔가면서 이 그리드의 컨덕터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 전류 분포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리고 사이드 러그 위치를 한쪽 측면에만 위치해 있는 게 아니라 중심부에도 위치시켜가지고 이 맥시멈 포텐셜, 그 다음에 미니멈 포텐셜을 비교해서 이 베리에이션으로 체크해 봤습니다. 그 결과 확실히 전극 면적이 늘어나면 용량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리드 이 전류를 전달해주는 전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이 포텐셜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전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극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죄송합니다. 이 전도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혹시 더 전류를 더 잘 전달해서 이 베리에이션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필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류가 러그를 통해서 방사형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리드를 러그로부터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형태로 디자인하면 어떨까 해서 디자인을 해본 결과 실제로 이 가장 B번 케이스, 이 케이스에서 센터드에 위치하고 방사형으로 이 그리드를 설계하는 데서 피스와 필의 베리에이션이 가장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론입니다. 피스와 필 컨투어 커런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그리드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셀 특성 개선을 가능성을 확인해 봤고요. 설계자가 전극 면적이나 그러니까 용량이죠. 그리고 그리드에 인한 반응 개선에 대한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사실 타임 디펜던트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충방점 그에 대해 실행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충방점 패턴에 따른 셀 전류 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여러 과정에 따라서 전류 분포가 어떻게 따라 변하는지를 확인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쪽에 어펜딕스가 좀 있는데 타임 스패는 스터디 했던 트라이얼 에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